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시간은 조금 짧을 겁니다. 자,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로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리스 문화와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고 이게 바로 로마 문화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자, 그리스 문화도 특징이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도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문화 또한 어떻다?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로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적인 성격이 바로 법과 건축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과 건축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인데요. 건축은 바로 로마의 자랑이라고 불리는 도로와 다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는 이러한 말도 남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러한 말을 남길 정도로 도로 건설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도로는 잘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건축으로는 교과서에서 보면 여러분들 원형 경기장이라던가 콜로세움과 극장, 개선문, 수도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그림을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자만 보는 것보다 교과서 234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들을 많이 봐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법률입니다. 법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순서는요, 관습법, 시민법, 만민법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12표법을 이 시민법 앞에다가 갖다 놓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12표법 같은 경우에는 시민법 밑에다가 놔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정할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정정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법률 봅시다. 관습법, 시민법, 만민법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이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고 제가 추가를 해놓은 건데요.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로 전해지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누가 불편을 겪을까요? 바로 평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12표법이라고 하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로마의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시민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탈리아 시절에 로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있는데 그게 바로 책에 나오는 12표법이라든가 고등학교 때 배울 호르텐시우스, 리키니우스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점점 더 팽창해 감에 따라 바로 로마 제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법률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만민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보편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은 이 법이 발달해오는 과정은 밑에 써놨다시피 로마의 영토 확장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좀 더 뒤의 내용이긴 한데요. 바로 로마법이 어떠한 순간에 하나로 딱 모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법이 집대성되는 순간인데요. 그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편찬한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로마법이 집대성이 된다라고 해요. 자,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그 바로 옆 페이지인 바로 그리스도교의 수용과 발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탄생은요, 처음에 생겨나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생겨날 때는 바로 예루살렘이 성지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탄생은 바로 유대교를 바탕으로 탄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는데요. 유대교는 바로 유일신을 믿는 거죠. 사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유일신보다는 사람들이 뭘 많이 믿었냐면 다신교를 믿었다 그래요. 잡신들이 많았다고 하죠. 뭐 분필의 신이라던가, 뭐 지우개의 신이라던가, 뭐 칠판의 신이라던가, 뭐 이러한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유대교만 유독 바로 유일신을 신봉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종교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사실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민사상. 바로 유대인들만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선민사상이 조금 발전을 합니다. 이거를 배격했다라고 책에 쓰여 있는데요. 이게 배격되어지고 발전되어진 게 바로 보편적 사랑이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간혹 하기는 하죠. 하느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난 게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예수가 뭐 못 박혀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까지 그리스도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막 확산이 됩니다. 처음에 확산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는 이거를 탄압을 해요. 탄압을. 왜 탄압을 하냐? 탄압 다른 말로 박해인데요. 왜 하필 박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냐면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라, 신처럼 숭배해라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애들이 싫어요 라고 하고, 그리고 또 병역, 국방의 의무를 져라 라고 하니까 싫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로마에서 아예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지만 이렇게 로마가 열심히 그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로마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나 많이 퍼지니까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교를 믿게 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로마 사람들아, 이제 그리스도교를 마음껏 믿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를 마음껏 믿어도 우리가 탄압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로마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리스도교가 번져나가겠죠. 왜? 바로 보편적 사랑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해요? 평등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 바로 국교화가 되는데, 이 국교화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국가의 종교가 됩니다. 자, 그렇게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리스도교가 바로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수용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가 260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